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떡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기도를 막고 심지어 급성 심정지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8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승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떡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2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62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씹는 힘과 삼키는 힘이 약해지고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떡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떡은 질식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급성 소화불량 위험은 38%, 혈당 급상승 위험은 무려 52%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노인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2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떡 4가지와 올바른 떡 섭취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떡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질식사고, 당뇨 악화, 고혈압, 소화불량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2세 이후에는 떡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떡을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자 건강식으로 알고 드십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끓이고 송편을 빚으며 정을 나누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2세 이후에는 떡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며 통계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노인 질식 사고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그 원인의 39%가 떡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이런 사고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식뿐만 아니라 급성 소화불량, 혈당 급등, 혈압 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그 떡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떡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떡은 인절미와 찰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간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2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떡입니다. 인절미 한 개에는 끈적끈적한 찹쌀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2세 이후 씹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끈적함이 독이 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한 인절미가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되어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4세 환자분은 인절미 하나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산소 포화도가 68%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95% 이상인데 말이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떡을 제거했지만 7분만 늦었다면 뇌사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먹던 떡인데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인절미는 혈당 지수가 87로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인절미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오후 간식으로 인절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인절미 2개만 먹어도 혈당이 260에서 310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인절미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찹쌀은 위 속에서 덩어리째 머물면서 위벽을 자극해요. 이 때문에 급성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7세 환자분은
인절미를 드신 후 8시간 동안 속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덩어리진 떡이 위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절미에는 콩가루가 묻어 있는데 이게 기관지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연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런 가루 성분이 더욱 위험합니다. 콩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심한 기침과 열이 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절미는 칼로리도 높아요. 인절미 한 개가 125칼로리인데 이는 밥 2분의 1 공기와 비슷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노년기에 이런 고칼로리 떡을 자주 드시면 체중 증가는 물론 당뇨,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떡은 유과와 기름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2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인 떡입니다. 유과 한 개에는 산화된 기름이 32% 이상 들어 있어요. 간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2세 이후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산화된 기름이 독소로 쌓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이 생겨요.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80세 환자분은 매일 유과 3개씩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ALT 수치가 19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죠. 다행히 유과 섭취를 중단하고 간 치료를 받으셨지만 회복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분은 유과가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유과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유과 백지에는 트랜스지방이 2.5에서 3.2g나 들어있어요. WHO에서는 하루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1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는데 유과 몇 개만 먹어도 이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플라크를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유과의 또 다른 문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5세 환자분은 유과를 즐겨 드시다가 총 콜레스테롤이 310을 넘어섰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무려 235까지 올라갔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해보니 경동맥이 75% 이상 막혀 있어서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과는 소화가 매우 어려워요. 기름기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특히 담낭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 떡은 꿀떡, 약식 등 당 함량이 높은 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2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인 떡입니다. 꿀떡 한 개에는 설탕과 꿀이 27g나 들어 있어요. 이는 각설탕 9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2세 이후 췌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당분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손상되고 당뇨성 혼수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환자분은 생신잔치에서 꿀떡 3개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 47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100에서 140인데 말이죠. 다행히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낮췄지만 하마터면 당뇨성 혼수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꿀떡은 혈당 지수가 94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꿀떡을 드시면 혈당이 2시간 내에 320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디저트로 꿀떡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꿀떡의 또 다른 문제는 과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꿀떡 한 개에는 과당이 14g나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직접 변환되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제가 진료한 71세 환자분은 꿀떡을 매일 드시다가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번째 떡은 색소 방부제가 들어간 떡 케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쁘고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2세 이후에는 정말 독이 되는 떡입니다. 떡 케이크 한 개에는 타르 색소가 5종에서 8종이나 들어 있어요. 적색 제백이오, 황색 제사오, 청색 제이로 같은 화학 색소들이죠. 간의 해독 능력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62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입니다. 화학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가 손상되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환자분은 손녀가 사온 예쁜 떡 케이크를 매일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ALT 수치가 210, AST 수치가 18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죠. 다행히 떡 케이크 섭취를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받으셨지만 간 기능이 회복되는데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분은 색깔 예쁜 떡이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떡 케이크에는 방부제가 12여 종이나 들어 있습니다.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등이죠. 이런 화학 방부제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피부 발진,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떡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떡을 아예 못 먹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떡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과 에너지가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떤 떡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떡을 드시거나 식사 대신 떡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을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아요. 평소 공복 혈당이 110이던 분이 아침에 인절미 2개를 드시면 30분 만에 혈당이 29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요. 제가 진료한 70세 박성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꿀떡 2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이에요. 4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4에서 9.9까지 올라갔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미세혈관들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원칙, 떡과 단 음료는 함께 먹지 마세요. 떡을 드실 때 콜라나 사이다 또는 달콤한 차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떡 자체도 혈당을 크게 올리는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까지 마시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세 번째 원칙,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턱 근육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떡은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해요. 급하게 대충 씹고 삼키면 질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찰떡은 입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씹으셔야 해요. 최소한 35번은 씹으시고 침과 잘 섞여서 부드러워진 다음에 삼키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75세 김정희 할머니께서 인절미를 급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어요. 이제 62세 이후에 좋은 떡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떡은 맵쌀로 만든 부드러운 백설기입니다. 찹쌀 대신 맵쌀로 만든 백설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찹쌀처럼 끈적거리지 않아서 질식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어 만든 백설기는 더욱 좋아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제가 진료하는 78세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시판떡을 끊고 집에서 단호박 백설기를 만들어 드세요. 4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7.2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좋은 떡은 저당 무색소 쑥떡입니다. 쑥떡은 영양분 때문에 노년기에 좋은 떡 중 하나예요. 쑥에는 비타민 A, C, 철분이 풍부하고 항염 효과도 있거든요. 단, 시판 쑥떡이 아니라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쑥떡을 드셔야 해요. 세 번째 좋은 떡은 구운 바삭떡입니다. 떡을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구운 떡도 좋은 선택이에요.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질감이 바삭해져서 질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구운 떡은 소화가 더 쉬워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떡을 바꾸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76세 정영철 할아버지입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32년간 매일 아침 육아 3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95, LDL 콜레스테롤이 23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간 수치도 ALT 135, AST 125로 심하게 상승했고요.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를 끊고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아침 간식을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8개월 후 재검사 결과가 나오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15로 LDL은 14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경도로 호전되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최영숙 여사님입니다. 최영숙 여사님은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꿀떡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오후에 꿀떡 2개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가서 9.5까지 치솟았어요. 혈당도 아침 공복에 190, 식후에는 380까지 올라갔습니다. 꿀떡을 완전히 끊고 대신 무가당 쑥떡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조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4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화혈색소가 8.3으로 떨어졌고 8개월 후에는 7.4까지 내려갔습니다. 공복 혈당도 140대로 안정되었고 식후 혈당도 220을 넘지 않게 되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떡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떡을 좋은 떡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2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떡 4가지는 찰떡, 기름떡, 꿀떡, 떡 케이크입니다. 이 떡들은 질식 위험, 혈당 급상승, 혈관 손상, 간과 신장 부담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건강에 좋은 떡 3가지는 맵쌀, 백설기, 무가당 쑥떡, 구운 바삭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씹고 되도록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혼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떡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2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떡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2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